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에는 말이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 송영길이는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송영길이하고 이재명의 관계가 좀 수상한데 이게 진상이 뭘까 하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이재명의 과거에 시장할 때 핵심자가 지금 이번에 돈 봉투 받은 바로 송영길의 보좌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도대체 커넥션이 뭐냐? 들춰보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때 2등 이낙연과 1차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재명으로 낙첨을 당시 송영길이가 했을까? 이제 의문이 좀 풀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김부겸과 말이죠, 정세균 후보가 한 자기네들 투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빼버렸습니다. 직권으로. 당대표 직권으로. 그래서 0.56 이겼습니다. 그래 놓고도 0.56을 이겼으니 거기다 플러스 돈봉투 알파 의혹까지. 그러니 이게 지금 완전히 가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도 가짜일 가능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 민주당에서도 지금 부글부글한 겁니다. 이낙연이도 부글부글하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가면서 한마디 하고 나갔죠. 이 봉투 의혹 심각하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은 쫓겨나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쫓겨나야 되고 법리적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당 파괴자로 쫓겨나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터진 지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는 것. 당 안팎의 조기 귀국 요구를 거부해왔다는 것. 그리고 24일 날 귀국해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검찰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수사는 수사의 테이블대로 달력대로 수사 달력대로 가는 것이지, 수사 당당히 지 맘대로 수사행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입니다. 이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워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일관합니다. 8천만 원의 돈 봉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강내구 전 수자원 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그가 선거 캠프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다 하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모른다 이거지. 모든 책임은 저에게,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돈에 대해서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아니, 녹취록까지 나온 핵심 의혹에 대해서 모두 부인한 겁니다. 그럼 녹음이 가짜란 말입니까? 목소리가 가짜란 말입니까? 이런 송영길을 두고 민주당은 또 두둔하고 있습니다. 당 정책위원장이라는 김민석은 물욕이 적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또 원로는 역시 큰 그릇이다, 통 크다 하고 치켜 세웠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송영길을 역시 큰 그릇이라고 했던 어떤 원로 인사,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큰 그릇입니까? 역시 큰 그릇이라는 치켜 세운 사람이 누구죠? 아니, 송영길이가 역시 큰 그릇입니까?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는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캠프의 잘못으로 축소해서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검찰이 바보입니까? 검찰은 이번에 수사가 말이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아니, 녹취가 얼마나 선명하게 잘 됐는지 이정근이가 말이죠. 아주 훌륭하게 검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정근의 녹취가 아주 그냥 훌륭하게 검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정근은 나만 왜 당해? 나만 왜 당하노? 이겁니다. 여태까지 이정근이만 막 그냥 뭐 돈 얼마 뭐 1억을 먹었다니 10억을 먹었다니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정근이가 그리고 검찰은 3년을 구형을 했는데 4년 6개월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4년이 되면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뭐 삭감이 안 됩니다. 딱 꼬박 살고 나와야 돼요. 그러자 나만 왜 죽어? 나올만 하죠. 지금 뭐가 터져 나올지 또 모릅니다. 무슨 돈이 터져 나올지. 예. 이번 사태는 소위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여전히 돈 봉투가 횡행하는 후진국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 민낯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상당히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민주당은요, 한마디로 골로 가야 할 정당입니다. 골로 간다는 거 아시죠? 골로 가야 할 정당이에요. 왜? 이재명이 맡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범법 혐의자 아닙니까? 법을 어긴 것도 한두 번입니까? 아니, 지가 당당하면 나가서 죄가 있냐 없냐, 감방 가야 하냐 안 가야 되냐 하고 심판 받으면 되는 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21년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한 송 전 대표하고 2등하고 표 차이가 0.59%. 이 때문에 돈 봉투가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석패한 2등 후보가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내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사건 실체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도덕적으로도 행편없는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나 송영길이나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송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 관계를 수상한 관계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부터 18년 사이 4년 동안 시청 행정지원과에서 비서관으로 이 대표 측근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측근 그룹과 함께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그 후에 송 전 대표 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냥 보좌관 시키겠습니까? 다 짬짬이로 되는 거죠. 전당대회 후엔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아무나 정무조정실장 시켜줍니까? 송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중도 사퇴 후보 표를 무효로 결정해가지고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심 송심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해서 그에 따라서 그 길을, 두 사람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장에 2022년도에 출마한 송영길은 인천 지역구에는 바로 딱 인천 지역구 이재명이 곤란하게 되니까 자기가 딱 국회의원 물려줬는지 곤란하게 돼서 물려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딱 물려주고 이재명이가 전략공천을 받아서 국회 진출했습니다. 참 형 먼저 아우 먼저 아우 먼저 형 먼저 잘 놉니다. 네. 조선일보 사설자는 짚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태 핵심 인물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설자가 이렇게 건넬 정도 되면은, 얘기를 예시할 정도 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이것까지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도록 또 올라가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